예, 여러분들 이제 매매세 도움받아서 그 2018학년도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매매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매세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매매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매매세라고 하는 걸 해보자 해서 3년 전에 매매세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합격 수기에 보면 이렇게 매매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실리고 있고요. 또 2017년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개별적으로 매매세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스터디식으로 매매세를 공부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매매세가 이제 교육학 공부, 요 공부의 큰 흐름을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2, 3년 후면 모든 선생님들이 매매세를 활용해서 교육학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매세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어떤 분은 이 매매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매매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매매세는 이제 부동산 사고 팔 때 그 내는 세금이 매매세죠. 이게 아니고 이제 보면은 매의 매로 해가지고 매매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메일로 보내는 세줄교육학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매매세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세를 잘 활용하시려면 매매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세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매매세는 이 분산학습, 우리가 스페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드 러닝, 이 최적의 분산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거다. 그래,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학 공부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이제 분산학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집중학습이죠. 집중학습. 우리가 매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이 집중학습일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뭐 그 다음에는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집중학습이 이제 분산학습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을 공부하시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요 공부는 했지만 기억이 안 된다. 요것이 이제 제일 큰 선생님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학습을 하게 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제 뭐 코피 터지게 어떻게 하면은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집중학습보다 요 분산학습이 훨씬 더 파지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집중학습을 하고 분산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직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파지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 시험을 봐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이 분산학습이 훨씬 분산학습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기억을 더 잘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기억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좀 쉬었다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 집중적으로 어떤 학습 과제를 쭉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게 2배에 가까운 그런 파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이제 분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 뭐 교육학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분산 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MEM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답하고 해설하고 배경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두 페이지 두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메일링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최적화된 분산학습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이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해가는 이 교육학 공부. 이 교육학 공부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 최적의 분산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MEMS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EMS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세 줄의 혁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 교육학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윤승현 세 줄 교육학 이렇게 부릅니다. 세 줄의 혁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제가 강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less is more라고 하는 요 경구를 강조를 합니다. 적을수록 더 풍부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 교육학 시험이나 또 전공 시험 이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죠. 알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잡다 해서는 안 된다. 잡다 해서는 안 되고 꼭 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활성적인 지식, 그런 활성적인 지식으로 실제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성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이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을 교육학에서 만나죠. 그런 이론이 세 줄로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 왜? 시험에 실제로 쓰이는 것이 한 세 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학 공부를 할 때는 각 이론을 세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라. 더 나아가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꼭 이렇게 해가야 그렇게 정리를 해가야 그것을 실제로 시험에 쓸 수 있는 것이 그러지 않고 그냥 엉성하게 잡다하게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소화해 본들 뭐 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 MEMS의 특징은 어쩌냐면 이렇게 쪽문제 답 해설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 답이나 그다음에 그 뒤에 정리된 배경 지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그 핵심 이론들을 세 문장, 한 문장 또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 MEMS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렇게 핵심 이론을 세 줄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사례를 통한 이 이론 저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거의 기본이고 그 핵심 이론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걸 실제 시험에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인지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그 복습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이제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이런 형태로 반복적 읽기 형태로 이렇게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는데 요것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한 인출. 요것하고 이제 또 파지를 비교해 보면 마치 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 요 분산학습이 훨씬 더 이 파지에 큰 효과가 있듯이 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 전략보다는 시험을 통한 인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역시 2배 정도
이 파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지금 MS가 일종의 쪽 문제를 통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파지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쪽 문제라고 하는 것은 MS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구체적인 사례, 현장에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론과 연결시켜서 이제 답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암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개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구체적인 예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할 때 그 개념을 훨씬 빨리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MS는 이렇게 쪽 문제에 담긴 요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배경지식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그런 배경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요 분산학습 또 이렇게 사례를 통한 이론적 다른 말로 하면 요 시험을 통한 인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기억이 잘 안 되는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MS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MS의 특징을 살펴보면 논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약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MS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험이 논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알아야 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요거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배경 지식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면 논술 능력을 갖춘 사람 또 못 갖춘 사람 거기에 따라서 한 3, 4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을 딸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울러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논술 능력, 즉 이제 논리적 사고하고 논리적 표현,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논사, 논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사, 논표. 이게 또 이렇게 교육학 고득점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날개입니다. 근데 이제 MS를 보면 이렇게 쪽 문제가 있고 이렇게 쪽 문제에 대한 답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쪽 문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획득되는 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그 논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내고 또 내가 혹시 이렇게 배경지식 좀 취약할 때 제시문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논술형 시험에서 꼭 필요한 논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답을 쓴다고 하면은 먼저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그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이 표현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죠. 모르는데 MS의 문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시다 보면 꼭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적 사고하고 논리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제 고득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MS는 이렇게 최적의 분산학습이다. 또 핵심 이론을 세 줄로 정리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또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논리적 사고, 논리적 표현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비단 교육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공시험 그리고 2차에서 이렇게 그 면접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런 논리적 능력들을 함양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특징을 가진 매매세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받아 보십니다. 또 아울러서 그 일주일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그 동영상 분량이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공부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뭐 평범한 거지만 요걸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저 매매세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학습하라. 당연히 그렇죠. 분산학습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치 말고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놨다가 하시지 말고 한 20분 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셔서 뭐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 20분간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한테 이제 메일이 가요. 메일이 가면 그 메일에는 뭐까지 나와 있냐. 힘을 주는 이런 어떤 이제 격려의 글이 실려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날의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첨부 파일을 열기 전에 그 답을 보기 전에 그 해설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만 보고 답변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그 이제 파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파지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논리적 사고, 논리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인출 전략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보고 답변을 구상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답 바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보시고, 그래서 요것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5분 정도를 이제 다음 과정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예시 답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시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했던 구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또 어떤 요소를 빠뜨렸지? 배경지식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배경지식에서 좀 취약하구나. 나는 이런 순서로 썼는데 논리적인 지금 서술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답안을 보면서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간략한 해설부터 해설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뒤에 그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배경 지식이 이제 그 적용된 이론과 관련 배경 지식이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또 꼼꼼히 이렇게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획득한 것들은 여러분의 이제 단권화 교재 뭐 이런 부분에 딱 이제 그 좀 더 이제 써놓는다든가, 또 제가 강조하는 독서 카드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그 암기 카드, 이 독서 카드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매일매일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매매세는 9개월 동안 여러분한테 제공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세에서 한 400개, 500개 정도의 논점을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뭐 2017학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자료에도 이렇게 쭉 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매매세에서 다룬 내용들이. 그러면 2017학년도도 그랬지만 2018학년도 역시 매매세에서 다룬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그 논점 자체가 400~500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 매매세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만약 지금 매매세를 지금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학에 대한 고민, 또 한숨, 눈물 이런 부분들을 매매세가 시원하게 훔쳐가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